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죄송한데 이거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냥 그런 거 같았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나를 만만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신 적 있을 겁니다. 심지어 내 실제 능력까지 과소평가받을 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억울한 심정이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나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거나 내 의견을 애매하게 말하는 등 사소한 습관이 결국 나를 깎아내렸던 겁니다. 오늘은 나를 만만하고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는 말습관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를 더 당당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좀 그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왜 갑자기 그걸 하게 됐어? 라고 물으면 그냥 해보고 싶었어. 라고 간단히 대답하곤 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렇게 대답하면 대화를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수진이랑 하는 대화에서 깊이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조차 수진이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야기를 끝냈는데요. 이런 태도는 친구들에게 수진이가 대화에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고, 점점 중요하거나 진지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는 분위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화할 때 버릇처럼 그냥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부담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가 내린 결정이나 의견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두려워서 애매하게 말하는 겁니다. 셋째, 깊이 있는 대화를 회피하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부담을 느껴서 가볍게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냥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깊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입버릇처럼 하는 그냥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냥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 수진이가 그냥 해보고 싶었어라고 한 경우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는 완전 새롭고 재미있는 일처럼 느껴져서 시작했어.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죠.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봅니다. 입 밖으로 그냥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게 하는 거죠. 또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연히 그냥이라는 말 대신에 내 말에 일부 공감하지만 나는 이런 점에서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대화에 진지하게 집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인 거죠. 그냥이라고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도 없고 상대에게 성의 없이 대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런 사람은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화할 때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성의 있게 한다면 내 능력과 가치도 존중받을 겁니다. 두 번째, 어,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발표를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쓸데없는 말로 대화를 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상대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말을 간투사라고 하는데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진수는 50대 후반으로 동창회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발표를 할 때 자주 이런 말을 반복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동창회 기념 행사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늘어지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갔습니다. 진수는
이런 말투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긴장감을 느끼고 발표를 할 때마다 점점 더 말을 더듬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창들은 진수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고 점차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릇처럼 이런 말투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하거나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머뭇거리는 표현을 넣는데요. 듣기에 답답하고 대화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리 준비하지 않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언어 습관은 무의식적인 거라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간투사를 쓰는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만큼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안으로 꿀꺽 삼켜보세요. 을 소리 내지 말고 입을 꼭 닫아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제 취미는 말이죠. 영화 보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과, 부분에서 소리를 삼키면서 제 취미는 말이죠. 영화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를 삼킨 만큼 침묵이 생기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말에 무게감을 실어줌으로 진지한 이미지를 줍니다. 세 번째, 말끝을 흐리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말은 특성상 끝까지 들어봐야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말을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말끝을 우물거리거나 두루뭉술하게 끝맺는 식의 말투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다음 두 사람의 말투를 비교해 볼까요? A.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B.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잘 들어오나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말끝을 애매모호하게 한 사람 B보다 분명하게 말을 끝맺은 A한테서 훨씬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혜진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맡았지만 항상 발표를 마칠 때마다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같은 표현으로 끝맺으며 자신감을 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습관은 발표를 듣는 동료들에게 혜진의 의견이 단순한 제안에 불과하거나 자기 스스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를 들은 동료들과 상사들은 혜진의 아이디어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회의 이후에도 혜진의 의견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검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혜진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회사 내에서 위치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말끝을 흐리게 하는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을 끝까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끝을 흐리는 습관은 단순히 표현의 문제를 넘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시키지 못해서 오해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끝맺음이 명확하지 않은 말투는 그 결정에 대해 책임감을 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말끝을 흐리니까 대화의 흐름이 늘어지고 말은 장황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똑 부러진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그 사람의 의견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끝을 흐리게 말한다면 업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존재감은 낮아집니다.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문장을 끝맺을 때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말을 될 수 있는 한 아주 짧게 딱 부러지듯이 단정을 짓는 겁니다. 매일 짧은 문장을 또렷하게 끝맺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말을 조금 길게 하고 싶을 때는 앞에 결론을 먼저 단정적으로 내려놓습니다. 그 뒤에 보충하는 말을 덧붙이세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거울을 보며 연습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소리 톤과 발음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발성법을 배워서 꾸준히 연습한다면 말을 끝까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자신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숲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을 너무 빠르게 하지 마세요. 50대 중반의 선호는 지역 공동체 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항상 너무 빠른 속도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릴까 걱정되어 서두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하다 보니 사람들은 중요한 내용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말하니 피로감도 느낍니다. 한 번은 지역 축제 계획에 대해 아이디어를 발표하다가 너무 빠르게 말하는 바람에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는데요. 이러한 일이 몇 번 계속되자 사람들은 선호 씨의 의견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을 너무 빠르게 하면 사람들은 왜 만만하게 생각할까요? 말을 다다다다 빠르게 하는 사람은 첫째,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긴장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게 되죠. 둘째,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느낌을 줘서 깊이가 없고 즉흥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대화에서 무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을 너무 빠르게 하면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을 전달할 때 빠르게 말할 경우 전달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지면서 피곤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 연습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 속도를 늦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말하기 전에 잠깐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말을 이어갈 때는 문장을 하나 마무리한 후에 잠시 멈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문장을 이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달라집니다. 천천히 말하면 발음이 분명해지고 호흡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연습하면서 동료나 친구에게 자신의 말 속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내 말이 혹시 너무 빨랐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말을 빨리 하는 이유 중에는 말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서둘러서인데요. 미리 간단하게 메모해두면 여유가 생겨서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연습하시면 내 존재감이 높아지고 대화의 중심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자꾸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정희는 퇴직 후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기 전에 죄송한데요.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 이라고 말하거나 간단한 요청을 할 때도 정말 죄송한데요.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정의의 의견을 종종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의는 자신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단순히 보조 역할만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걸까요?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자기를 낮춰버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 생각이 비판받거나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면에 있기에 미안하다는 말로 약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과의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점 때문에 이 사람은 쉽게 넘어가도 되겠구나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자신은 예의를 잘 차린다고 생각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사과를 자주 하면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과의 말을 남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죄송합니다라는 말 대신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는 습관을 키워보세요. 예를 들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를 저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꾸는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체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둘째,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연습을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까지 사과했었다면 이제는 내 책임이 분명한 일에만 사과한다는 규칙을 스스로에게 정해보세요. 그리고 말투나 몸짓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겠지만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몸짓과 표정을 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이러한 변화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모든 의견에 무조건 맞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 말에도 맞장구 치고 저 사람 말에도 맞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우는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항상 맞아, 네 말이 맞아라며 동의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학교 행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진우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기보다 맞아, 그게 좋을 것 같아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진우가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가 진정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친구가 진우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조차 나는 네 생각에 동의해. 라고만 대답했을 때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친구들은 진우가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동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점점 그와의 대화에서 진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에서도 진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친구들이 진우는 자기 생각이 없고 얕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진우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면 자신의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인에게 쉽게 휘둘릴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은 이런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므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 일이 반복되면 내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은 나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의지나 능력이 떨어지는 만만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동의를 하든 반박을 하든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맞아요 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특히 이런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처럼 내 의견을 더하는 겁니다. 둘째, 모든 의견에 동의하기 전에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다가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진정으로 표현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줄 수 있겠죠. 말습관이란 게 무의식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기에 하루아침에 당장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분명 자신감 있는 말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작은 변화로도 소통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말습관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인생을 응원하며 책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